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유비무환.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우환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지난해 11월 성인 여성이, 12월에는 성인 남성이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멧돼지입니다. 논밭뿐 아니라 도심까지 출몰하는 멧돼지 우환. 이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나섰는데요. 멧돼지로 인한 우환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프로젝트 추진하고 있는 건지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로 알아봅니다. 잘 모은 돈을 허망하게 날리는 것만큼 뼈아픈 우환이 또 있을까요? 오늘 앵커가 주목한 뉴스는 금융사기 피해 예방책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손잡았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에 집중했습니다. 현금을 냉장고에 넣거나 직접 가져오게 하는 수법의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서 은행 창구에서부터 예방진단표를 활용하는 겁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많은 현금을 찾는 고객에게 예방진단표로 질문합니다. 그리고 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군요. 실효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Can't Help Falling in Love, UB40의 노래 첫 곡으로 준비했고요. 수도권 투데이 출발하죠. Only fools rushing, and I ain't falling in love with you. 15회 복합연비 기준 22.4km의 국내 최고 연비.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은 기본. 스스로 드라이빙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기술까지. 머신에서 드라이빙 디바이스로 첫 번째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탄생. 현대자동차. 안녕하세요, 이기호입니다. 미니 스마일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5월 28만 3천 원이면 미니 컨트리맨을 다시 할게요. 잘못 읽었네요. 네? 맞다고요? 5월 28만 3천 원에 36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한정 판매요? 몇 대 남았나요? 미니 쿠파디 컨트리맨 올고 상납금 30% 기준, 연체이자율 19%, 중도이자 수수료 2%, 3월 한 달 기준 홈페이지 참조.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멧돼지의 서울 도심 출몰을 막기 위해서 서울시가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죠. 자연생태과 최현실 과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어떤 이 멧돼지를 잡기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한다는데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예, 이번 프로젝트는 최근 야생 멧돼지가 민가에 출현이 잦아져서 재산이나 인명 피해하고 국민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멧돼지 출몰이 잦은 북한산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멧돼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자, 북한산 근처에서 그 멧돼지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 서울시 전체 멧돼지 출현 건수가 약 155건인데 예. 이 중 88건인 137건이 북한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6개의 구에서 출현하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거의 뭐 90%가량은 서울시에서 이 북한산 근처에서 멧돼지가 나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산 멧돼지. 북한산 국립공원에도 멧돼지가 좀 많이 있을 텐데 뭐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 좀 개체수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따르면 2015년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는 약 120마리가 서식하고 밀도는 평방 킬로미터당 약 2.1마리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120마리 정도. 그렇군요. 이 멧돼지들이 이제 그 민가로 내려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은평구 뉴타운 3지구 쪽에 제일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 네. 소방 관계자 말을 들어보니까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출모를 예방하기 위한 그 방법을 지금 내놓은 건데 어떤 방법입니까? 예. 서울시에서는 기존의 멧돼지가 발견되면 그 신고에 따라 운영되던 기동 포획단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국립공원 외 지역에서 멧돼지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포획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예. 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멧돼지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국립공원 지역 내에다 포획틀을 8개, 포획장 3개소를 설치, 관리해서 또 구기터널 상부에 멧돼지 차단 펜스를 내년까지 또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이외에도 먹이 보호라든지 등산로 샛길 폐쇄 등을 통해 서식 환경을 개선해서 이 멧돼지들이 민가로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추진됩니다. 그 시에서 한다는 그 예방적 포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방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신고가 오면은 출동을 하던 거를 저희가 이제 기동 포획단을 그러니까 주 1회 정도로 상시로 운영을 해서 예. 발견을 하면은 일단 포획하는 그런 예방적 포획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산 일대를 그 감시하면서 뭐 순찰하듯이 돌면서 발견하면은 잡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까? 네, 국립공원 지역 내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로 역할이 분담돼 있고 예. 국립공원 인접 지역에 민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 그 인접 지역에 대한 예방 차원의 그 상시 순찰을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죠. 그 순찰 인력을 좀 더 늘리고 수시로 하겠다 이 말씀이군요. 예, 그러니까 포획단을 그러니까 민가에 나타났을 경우에만 운영하던 거를 사전 예방적으로 저희가 상시 운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상설 운영하겠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국립공원 측에서 한다는 그 포획 틀 설치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 기존에 없었습니까? 얼마나 그 설치한다는 건지, 그 이전에 없던 거면은 뭐 그전에는 어떤 다른 그 조치는 없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국립공원은 사실 그러니까 포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행위 허가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네. 공원관리청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멧돼지의 경우는 혹시 뭐 등산객이나 공원 이용객의 안전을 좀 저해할 우려가 있다 싶을 때 이제 포획을 공단에서 하려는 입장이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포획틀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쥐덫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멧돼지가 들어가서 일정 부분을 건드리면 자동 장치가 내려와서 멧돼지가 그 안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포획틀을 8개 설치하고 포획장이라고 하는 것은 멧돼지가 일정한 공간, 펜스가 쳐져 있는 일정한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이렇게 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줄을 건드리게 되면 그 포획장 문이 자동으로 닫혀서 멧돼지가 잡히게 되는 그런 형태인데 포획장. 네, 포획장이 3개고 포획틀은 8개가 되겠습니다. 이 언론에는 뭐 12개 이야기도 나오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합해서 지금 그렇군요. 예, 그렇게 나온 거예요. 11개가 아니라 12개. 12개가 아니라 11개다. 포획틀은 네. 8개를 설치하고 포획장은 3개. 3개소. 그 포획장 같은 경우는 그 군대 용품 중에 그 부비 트랩하고 비슷하네요. 선을 건드리면은 일대 덫이 쫙 내려오는 어떤 이런 원리로 네네, 그렇습니다. 보여집니다. 그럼 이게 아예 없었습니까, 예전에는? 과거에는 설치를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많은 개체수는 아니었습니다. 있긴 있었군요. 몇 개였니 공단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그 옆에 또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군요. 과거에는 연구용으로 2개 정도만 설치돼 있었습니다. 2개. 그러니까 좀 턱없이 모자랐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죠. 과거에는 그러니까 연구를 목적으로 국립공원 내에 있는 멧돼지들의 서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가 돼 있었죠. 연구용이었기 때문에 그 포획용이 아니었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뭐 실효성 자체를 이게 있냐 없냐 그게 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이번에 설치해봐야지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는 따져볼 수 있겠네요. 네네. 이번에 이제 설치해서 연말까지 추이를 좀 봐야 이거에 대한 그 효과라든지를 검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서울시에서 하는 기동 순찰 때는 인원이 몇 명 정도로 늘어납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기동 포획단은 인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60명 정도의 인력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제 조를 편성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 다 공무원들인가요? 아니면은 아닙니다. 일반인 민간인들이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예. 엽사라고 저희가 얘기합니다. 보통. 예, 그분들을 또 이제 섭외를 해서 네네. 이제 운영을 하겠다 이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뉴스를 전할 때는요 말이죠. 멧돼지 살던 곳에 인간이 털을 잡은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사는 곳에 멧돼지가 출몰한 것인가 저는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가급적이면 네. 인간이 멧돼지가 사는 곳에 털을 잡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면 좀 멧돼지와 인간이 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산에 국립공원이든 북한산 안자락이든 먹이가 좀 풍족하게끔 만든다든지 뭔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어차피 인간과 생물이 같이 공존해야 된다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멧돼지도 잘 서식할 수 있게끔 하고 인간은 인간대로 안전하게 잘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일단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함께 등산로 새길이 많이 생기다 보면은 이 예. 멧돼지 서식처를 아무래도 좀 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등산로는 지정된 장소로만 다니시고 등산로 새길은 저희가 가능하면 폐쇄를 합니다. 그래서 예. 멧돼지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또 도토리가 있으면 그거는 멧돼지의 먹입니다. 근데 도토리 같은 야생 열매를 사람들이 채취하면 안 되거든요. 예. 동물들의 먹이니까. 그래서 좀 그런 걸 금지하고 멧돼지가 먹이가 부족해서 주택가 인근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없도록 예.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도토리 같은 것들을 많이 먹는군요. 덩치에 비해서 좀 작은 걸 먹네요. 네. 네. 도토리가 풍부하면은 멧돼지가 민가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유실수들 조금 더 많이 심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예. 산에는 근데 저희가 이제 인위적으로 조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예. 저희 나라 산은 대부분 임상이 좀 많이 밀집돼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인위적으로 경우는? 지금 북한산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수목을 갱신하고 조림하고 이러지는 잘 않거든요. 예. 6415번님도 문자 주셨어요. 우리나라 멧돼지 토종이잖아요. 보호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살 같은 네네. 거는 좀 지양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네. 잡힌 мет돼지는 어떻게 됩니까? 잡힌 멧돼지는요, 이제 저희가 연구용으로 예.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연구용으로 제공이 되고요. 예. 또 만약에 이렇게 사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에 불가피하게. 위한 경우.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가 소비가 되고 예. 또 아니면 대학 연구기관에 좀 보내지기도 합니다. 멧돼지의 습성이나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네. 잘 연구해서 좀 사람들에게 해끼치지 않고 좀 뭔가 공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아이디어를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이야기 해보니까. 네, 그렇죠? 그런 노력을 지금 국가적으로 이렇게 환경부에서 국립생물자원관과 함께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예. 이번도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협조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당부의 말씀 끝으로 좀 짧게 정리해 주시죠. 주민들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멧돼지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등산로 외의 샛길은 출입을 좀 자제해 주시고요. 예. 야생 열매 가져가지 마시고 집 주변에 음식물 쓰레기를 두시면 안 됩니다. 멧돼지가 그걸 먹기 위해서 내려오니까 예. 음식물 쓰레기는 바로바로 처리하시는 그런 다양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멧돼지의 포획을 넘어서 좀 공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심하고 있는 서울시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연생태과 최현실 과장이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서우유 직원 김민수입니다. 인천 서구 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일반 마트하고 대형마트 위주로 돌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카페가 많이 주변에 생기다 보니까 카페에 이제 납품하는 횟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루에 운행을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그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운행하는 차량이 탑차이니까 이제 주차나 이제 후진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조금 있고요. 아무래도 운행 중에 깜빡이라고 하죠. 키지 않고 그냥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보행자분들도 그냥 무단횡단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덜어 있고 납품을 하다 보면은 주민들이 신선한 우유 제품을 집 앞에서 이제 사 드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자체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이고 우유만 봤을 때도 예전에 비해서 나가는 소비층이 많이 얇아지고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올해는 좀 아무래도 경기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고 가정에도 와이프랑 두 식구인데 건강하게 한 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가 많이 나아져서 주변 거래처들도 많이 생기고 직장 하는 일에도 나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천 서구에서 우유 탑차를 운행하시는 우리 김민수 기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탑차는 그 트럭 모양의 그 뒤쪽에 뭔가 창고 같은 게 달려있는 거죠. 냉동 탑차, 냉동 창고 같은 것들이 달려있는 그런 화물차입니다. 우리 김민수 씨께서 특히 이제 그 경기가 좀 많이 어렵고 우유 소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죠. 저도 좀 열심히 먹고 있는데 또 우유가 좋다 나쁘다 이런 뉴스들이 막 간혹 나오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또 헷갈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자, 또 이 탑차라서 납품할 때 후진할 때가 좀 어렵다고 하시네요. 네, 참 안전운전 늘 하시기 바라고요. 올해는 좀 경기도 나아지고 우리 민수 씨도 운수대통 만사 형통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선물로 드립니다. 샵 0945번으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 짧게 하나 전해드릴게요.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 조금 전 경선 후보 사퇴를 선언했다는 소식입니다. 한참 지금 미니 슈퍼 화요일로 불리는 또 각 당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루비오 후보가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지만 이번에 사퇴했다는 소식 방금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뉴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자, 돈 맥클린의 낭만적인 목소리 들어보시죠. Love Me Tender 1부 끝곡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올게요.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 개혁 덕분에, 법 개정 덕분에, 창업 지원 덕분에. 어서 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됐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피부의 수분 원리. 속부터 쌓이지 않는 수분은 쉽게 무너져 내린대요. 그게 바로 아이오페가 찾은 피부의 수분 원리. 바이오 하이드로 코어가 속부터 수분을 층층이 채워주니까 피부에 물이 올라요. 물 오른 피부 아이오페 바이오 하이드로 크림.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최신 제품 초특가. 억수로 싸네. 최고 36개월 카드 혜택. 억수로 좋네. 게다가 총 잃어버려 자금. 2월 26일부터 3월 20일. 억소리 나는 세일. 김사장도 하이마트.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네, 쌍용자동차입니다. 개별 소비세 30% 내린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무상보증 기간을 전차종 5년 10만 킬로미터로 늘려주시고요. 9인승 SUV 코란도 트리스모는 사륜구동 기본 장착해 주실 거죠? 네, 모두 다 해드리겠습니다. 3월에만 누릴 수 있는 쌍용자동차 슈퍼 페스티벌.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확인하세요.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3년마다 타퍼 교체,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위생관리는 기본.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 사장님, 우리도 모바일 전자결제되면 좋겠어요. 회사 메일, 기업 SNS도요. 아휴, 그걸 다 하려면 돈 많이 들 텐데. 걱정 마세요. 중소기업용 업무 포털 비즈메카 이지가 있잖아요. 결제, 인사, 회계 등 18가지 핵심 솔루션이 무료. 홈페이지에서 무료 용량을 확인하세요. 비즈메카 이지 KT.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입니다. 봄철이 되면서 여러분께서 가장 자주 듣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예언을 해보자면 미세먼지, 황사, 초미세먼지 관련 소식일 겁니다. 자, 월요일에는 그 경기도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찾아가는 교육한다는 소식도 알려드렸었는데 오늘은 서울시에서 마련한 시 차원의 대책, 이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대기관리과 정흥순 과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상승 대책, 대응 대책이더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그 봄에 불청객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한 고농도 상승 대응 대책을 발표하고 5월 말까지 그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제 봄철 중국 등은 이제 건조기가 이제 지속되고 대기가 정체되면서 이제 고농도 스모그가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우리 이제 봄철에 주로 이제 불은 편서풍을 타고 국내 유입 가능성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대응 대책은 서울시가 2014년 2월에 도입한 바 있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단계의 대응력을 다각도로 높여 고농도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뭐 미세먼지는 정말 미세한 먼지인 거고 초미세먼지는 더 초미세해서 이게 폐속까지 들어가서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황사도 문제가 심각한데 황사는 또 중국에서 오는 겁니다. 이게 매년 영향력이 좀 커지고 있습니까? 예. 먼저 우리 서울시의 15년도에 그 초미세먼지 농도는 23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해서 이제 관측일에 최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아, 지난해군요. 예, 그래서 14년에 비해서는 1 마이크로그램이 낮아진 수치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황사 관측일이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15년도에는 15일로 95년도 우리가 황사 관측일에 최대 관측일을 기록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작년에는 또 5년 만에 그 황사주의보하고 경보가 완전 발령되고. 예. 다 아시겠지만 이 베이징에서도 그 초미세먼지가 2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 3일 이상 그 지속되면 발령되는 적색 경보가 작년 12월 말에 두 차례나 처음으로 발령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이제 위험하다 이렇게 경보하는 것까지만 멈추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좀 어떤 대책이 이루어지죠? 네, 우선 그 실시간으로 그 도로먼지를 측정해서 그 대기질 고농도 지역의 경우 우리 자치구에서 이제 매일 아침 운영하고 있는 물청소 차량을 도입토록 하는 그 도로먼지 관리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고농도 시에는 그 가동 시간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농도 상황에서는 이제 소각시설, 집단에너지시설 같은 그 시사나 배출될 가동 시간도 기존 평상시 대비해서 80%에서 70%까지 이제 감축을 확대하고, 예. 우리 시 행정 차량에 시행했던 운행 제한도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까지 확대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 청소를 더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소각 시설이나 집단 에너지 시설의 그 배출 시설 가동 시간을 좀 줄이게끔 한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그 오염 물질,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연기 이런 것들이 이제 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또 화학작용 일으켜서 더 미세해지고 이게 문제라서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 그 이제 산하 그 배출 시설이 이제 좀 선도적으로 예. 이제 감축을 더 하고 일반 그 배출 시설은 이제 80% 감축을 이제 권고하고, 예. 제대로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80%까지 70%까지 이제 확대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뭐 그 날씨나 기온 같은 경우는 포털 검색어로 치면 바로 나오거든요. 예. 이제 이 미세먼지나 대기질 오염 농도 이런 것도 좀 포털 외에 좀 더 손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대기질이 높아졌을 때 그 대기 정보 제공을 이제 강화해서 시민들에게 이제 시민 행동 요령을 보다 효율적으로 신속히 알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1사에 예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5시, 11시, 17시, 23시
4번에 걸쳐서 이제 예보를 실시하고 있고요.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하고 모바일 서울, 그다음에 도로변 전광판이 이제 지금 서울에 한 1,900개소가 있습니다. 네. 이걸 4단계로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이렇게 구분해서 예보 정보를 이제 표출하고 있고요. 네. 또 그 서울시 그 대기환경 정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문자 받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 네. 이쪽에 그 신청을 하시면 누구나 이제 문자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 지금에 23,000명의 시민이 이 서비스를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이제 외국 분들이 이제 우리 이제 서울에 이제 많이 거주하고 계신데요. 이제 중국, 영국 그렇죠. 그 6개 국어로 그 대기 정보 제공 서비스를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예. 이 아울러서 이제 이 취약계층의 이제 건강 보호를 위해서 65세 이상 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황사 마스크 75,000배를 지금 현재 자치구를 통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에서 문자 서비스 신청하는 거 이거 좋네요. 예, 알겠습니다. 좀 뭐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현재 이 서비스를 뭐 곧 바로 제공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서울시 대기관리과 정흥순 과장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문정아 선생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大家好,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배운 단어 복습하셨죠? 어제 저희가 병원 배웠죠, 병원. 네, 맞아요. 병원 가는 거. 병원이 이위엔. 그렇죠. 의원의 그 한자가 비슷하다 해서. 그렇죠. 이위엔. 그리고 의사가 이성. 네, 이성. 이성. 그리고 하나 더? 따이프. 그렇죠. 네, 잘하셨어요. 따이프. 와,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참. 이 복습을 잘해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자, 이번 주는 또 이 3월. 특히 요즘에 그 황사 미세먼지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좀 건강 관련된 이야기들 중점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요, 이제 꽃이 피고, 꽃가루가 날리게 되면은 꽃 알레르기 있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꽃 알레르기, 꽃가루 알레르기 이런 단어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요? 우선 먼저 우리가 배워볼 것은 알레르기란 단어인데요. 네. 과민이라는 한자랑 발음이 거의 비슷해요. 과민. 네, 과민. 과민 반응하다 할 때. 그렇죠. 예. 자, 한자는 똑같이 쓰고요. 발음은 꾸어민. 꾸어민. 한 번 더. 꾸어민. 꾸어민. 그렇죠. 그다음에 꽃가루라는 단어는요. 네. 꽃이란 단어를 꽃 화자를 써서 네. 화라고 하고요. 네. 가루를 fun이라고 하는데 fun. 그래서 꽃가루는 화분. 화분. 한 번 더. 화분. 화분. 자, 연결해 볼게요. 네. 꽃가루 알레르기는 화분 꾸어민. 화분 꾸어민. 한 번 더. 화분 꾸어민. 화분 꾸어민. 네, 잘하셨어요. 그냥 꽃은 그냥 화 이러나요? 네, 꽃은 화예요. 그렇군요. 네. 화분 꾸어민. 네, 이게 좋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네. 이 꽃가루 알레르기 그리고 황사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 많이 쓰잖아요. 네. 마스크 저희는 그냥 외래어를 쓰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중국어로 따로 표현이 있나요? 네, 중국어로 다른 표현이 있어요. 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입구자를 써가지고 거우란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네, 입에다가 쓰는 마스크는 거우자오라고 해요. 거우자오. 한 번 더, 거우자오. 거우자오. 네, 그렇죠. 네, 요즘같이 먼지가 많을 때는 거우자오 쓰고 외출하셔야지 꽃가루 알레르기 안 걸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4451번님, 그렇지 않아도 꽃가루 때문에 걱정인데 오늘 단어는 잘 기억해둬야겠네요. 정 아나운서도 봄철 목 관리 잘하세요. 문자 주셨습니다. 진짜 이 봄철 되면은 환절기 때 아나운서들 목 관리가 정말 여의치 않습니다. 저희 캐스터들 모두 마찬가지고요.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또 미리미리 더 힘을 내서 건강 관리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언제든지 배우고 싶은 표현 보내주시고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역시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댄 포겔버그의 롱거 다음 곡으로 준비했어요. 잠시 듣고 가시죠.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 기자와 함께 수도권 소식 살펴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 경기도입니다. YTN 김학무 기자를 연결합니다. 김학무 기자. 네, 김학무입니다. 예, 자, 경기도가 관공서의 그 관용 차량을 저소득 주민들에게 제공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경기도는 지난 설 연휴 때 해피카 쉐어링이라는 정책을 시행했었습니다. 네. 설 연휴라 이용하지 않는 도청의 관용 차량을 자기 차가 없는 영세 주민들에게 빌려줘서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 이를 이용한 주민들은 주유비하고 톨게이트비만 내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만족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는데요. 예. 경기도는 이처럼 해피카 쉐어링이 호응을 얻자 이 사업을 더 확대해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용 대상자를 저소득층은 물론 다자녀 가족과 한부모 가정, 또 다문화 가정 등으로 넓힙니다. 이용할 수 있는 차량도 늘어나는데요. 도청 차량뿐 아니라 경기도 소속 직속 기관과 건설본부 등 사업소의 공용 차량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이러면은 모두 100대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명절 연휴뿐 아니라 주말에도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요. 이 제도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6월쯤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참 취지가 좋네요. 무상 렌터카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하니 참 좋은 것 같고, 파주 임진강변도 시민들에게 개방된다면서요? 네, 군인들이 순찰로로 주로 이용하던 임진강변이 45년 만에 바로 오늘부터 일반에 개방됩니다. 네. 개방되는 코스는 임진각에서 통일대교를 거쳐서 초평도와 임진나루, 율곡 습지까지 9km인데요. 주변 습지와 철새 등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 탐방로 코스입니다. 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임진강 초평도와 또 암벽 기둥이 이어져 있는 주상절리의 풍경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곳은 1971년부터 군사보안 등의 문제로 민간인 출입이 금지됐었는데 경기도가 군 측과 협약을 맺고 이 코스를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DMZ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다소 제약은 있습니다. 우선 개방은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제한되고 또 월요일과 화요일 또 법정 공휴일은 개방되지 않습니다. 예. 하루 이용이 150명 정도로 제한되고요. 경기관광공사의 해설사가 50명씩 팀을 인솔해서 안내하게 됩니다. 또 10인 이상 단체팀만 참가할 수 있고요.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일주일 전에 생태 탐방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시민들에게 같이 공유되고 개방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무료 온라인 교육 사이트도 있었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내용이 더 보강된다고요? 네, 경기도가 운영하는 무료 온라인 교육 사이트는 홈런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데요. 예. 지난 2010년 5월에 개설됐고, 작년 한 해에만 137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올해 홈런의 정규 과정을 개편했는데요. 독서 지도법과 여행, 회화 등 무려 450개 과정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홈런을 통해서 모두 6개 분야 900개의 과정이 개설됐는데요. 공공 온라인 교육 서비스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예, 그렇군요. 어떤 과정들 있나요? 네, 홈런은 외국어와 자격증, 정보화, 또 생활 취미, 경영, 가족 친화 등 6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선 외국어 분야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베트남어 등 17개 언어 200개 과정이 있고, 자격증 분야는 공인중개사,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조리사 등 33가지인데 누구나 무료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예. 올해 새로 개설한 강좌 중에 여행 회화 과정과 또 건강관리를 위한 굿바이 만성피로,
또 내가 지키는 내 안전과정 등이 그 눈에 띄고요. 예. 중장년 여성을 위한 그 베이비시터 되기와 자녀의 올바른 독서 습관을 위한 독서 지도법 과정 등 이런 것들은 그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과 자녀 양육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참 양질의 콘텐츠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도권 소식, 그중에서 경기도 소식을 YTN 김학무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It's out of control. 바둑의 낭만을 지키겠습니다. 이세돌 구단의 이번 대국 어록 중 하나죠. 낭만이란 단어는요, 일본 소설가 나스메 소세키가 만들었습니다. 그의 작품 나는 고양이스러이다 이걸 보면요, 인간을 고양이가 최소한 자신과 동등하게 여기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더군요. 소세키가 말한 낭만은 어쩌면 차별 없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공지능이든 뭐든 바둑판 앞에서는 차별이 없고 멧돼지든 사람이든 공존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말이죠. 자, 오늘 끝곡은 이에로의 Getting to the Point 준비했습니다. 끝곡 잘 들어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